하루가 굳을 동안 게임을 해볼 건데 제가 요즘에 즐겨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잼라이브라는 어플이에요. 이게 라이브 퀴즈쇼도 있고 요번에 스크래치 게임이라는 것도 새로 나왔거든요. 스크래치 해볼게요. 근데 아직까지는 당첨된 적 없는데 심심하니까 오늘 뭐 하나 긁어볼까요? 이거 던킨도넛 10개 팩 한번 해볼게요. 짠! 저희 셋이 던킨도넛을 긁어보려고 합니다. 자, 나 200점 얻었는데. 당첨은 안 되는데 200잼을 얻었어요. 뭐야. 홈런볼 한번 해볼까? 홈런볼 3개가 나오면 당첨. 2개 아쉽다. 그리고 이게 항상 똑같은 당첨 제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진짜 계속 들어와서 확인하게 돼요. 다음에 또 동생들이랑 찍는 영상으로 만나요. 주말. 10, 9, 8, 7, 6, 5, 4, 3, 2. Jam.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잼 라이브 아니 그럼 지금 퀴즈 풀전 얘기 좋아요 가요 대국민 라이브 퀴즈쇼 잼 라이브 안녕하세요. 잼 라이브에 오신 잼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잼러분들만의 송이송이 잼송이 허송연이고요. 오늘도 제가 시작 전부터 막 보는데 유난히 잼송이를 찾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막 음표로 반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아오님께서 잼송이 나오나요? 물음표라고 물어봐 주시고 만나는 버리님께서 잼송이 느낌표 하트라고 해주시고 도비에오님 상금은 나의 건님도 잼송이를 찾아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잼라이브 시작 전에 잼송이를 찾아주시면 잼송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잼송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잼송이 A형이니까 다 기억합니다. 혹시 제가 오프닝 때 방금 어떤 CF를 따라한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또 조금 어린 잼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남녀노소 다 모두 모여 있잖아요. 잼라이브. 오늘도 이렇게 잼송이와 함께 퀴즈 풀러 모였으니까 열심히 퀴즈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멜론소년님께서 잼송이 노래 잘 부르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잼송이가 조금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오늘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더 잘 부를게요. 강민정님께서 머리 스타일이 송이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머리 스타일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머리 스타일은 얼굴이 작아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머리 스타일이고요. 손다빈님께서 하이마트 크크크크라고 정확히 맞춰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하이마트 CF였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음표로도 반겨주고 계시고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채팅창 기발한 채팅창이나 재밌는 채팅창 올려주시면 잼송이가 1000잼씩 파바박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은요 또 KBS ETV 꿀잼 퀴즈방을 하는 날인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내일은 밤 9시가 아니고 8시 30분에 꿀잼 퀴즈방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8시 반에 찾아와 주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 함께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금은 언제나처럼 500만 원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위너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만원씩 빵야 싸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10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바로 1번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주세요. 중국 고대 4대 미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초선, 양귀비, 왕소군, 허송연. 잼라이브의 보통의 1번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1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중국 고대 4대 미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초선, 양귀비, 왕소군, 허송연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이 양귀비와 허송연은 좀 미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 같은데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네요. 정답!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96%의 정답률로 허송연을 선택해 주셨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답률이 높지 예상보다. 네, 중국 고대 4대 미녀는요. 초선, 양귀비, 왕소군, 서시 이렇게 해서 4대 미녀가 있었고요. 이 잼송이는 잼라이브의 2대 미녀죠. 잼라이브의 1대 미녀는 잼언니 잼누나고 2대 미녀는 잼송이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맞춰주셨던 것 같고요. 이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전이 또 항상 최우선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안전한 식품의 제공 또한 빠질 수 없는데요. 우리 삶에서 절대 뗄 수 없는 먹거리, 또 이러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있는 곳이 있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식약처에서는 식품이 안전한 나라를 모토로 식품업계의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매년 5월 14일을 이날로 정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 드릴게요. 2번 문제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매년 5월 14일 국민들에게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지정한 날은 식품 사랑의 날, 식품 안전의 날, 식품 안심의 날. 그저께였나요? 잼언니의 잼라이브를 풀다가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이런 날이 있었구나 알게 됐는데 그때 잼 퀴즈를 푸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문제 역시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과연 뭘까요? 정답은 식품 안전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식품 안전의 날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잼송이는 잼라이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이 식품업계의 식품 안전 관리 향상과 소비자에게는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2002년부터 식품 안전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이 또한 식품 안전의 날은요, 식품 안전 주간으로 지정을 해서 전후로 약 2주간 전국적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지난 5월 7일부터 21일까지라고 하네요. 이 작년 유엔에서는 매년 6월 7일을 세계 식품 안전의 날로 제정했다고 하는데요. 식품 안전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식약처는 제18회 식품 안전의 날을 맞이해서 5월 10일부터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틀간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식품 안전 박람회를 개최하는데요. 미래식품 체험관, 혼밥족을 위한 간편식, 또 어린이 쿠킹 클래스, 건강 식생활 체험 등 쉽고 재미있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식품 안전의 날을 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내일부터네요. 10일, 11일에는 광화문 광장으로 봄나들이를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쇼니맘님께서 우리나라만큼 식품 안전한 나라도 몇 없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다녀 봐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식품이 안전한 나라 보기 드문 것 같네요. 잼님께서 찍었는데 맞았어요. 이거 보고 식품 안전의 날 알았으니까 기억해둘게요. 라고 올바른 잼러의 자세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잼님께 제가 1000잼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주세요. 생선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 망신은 이것이 시킨다. 포도, 사과, 모과. 지난 시간이었나요? 제가 이 생선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문제를 냈었는데 과일 망신은 또 누가 시킬까요? 포도, 사과, 모과. 잼송이가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최근 며칠간 다이어트를 했더니 이 과일조차도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포도, 사과, 모과 못나도 좋으니 다 먹고 싶습니다.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모과였습니다. 95%의 정답률 보여주셨어요. 이 꼴뚜기와 모과 모두 그 부류들 중에서는 생김새가 약간 못생긴 것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신시키는 일만 저지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꼴뚜기나 모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바른 생활을 하도록 해야겠죠? 그럼 계속해서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주세요. 애플커피라고도 불리며 성수동에 한국 최초로 오픈한 프랜차이즈 커피점은 블루보틀, 블랙보틀, 레드보틀. 커피계 애플이라고 불리나 봐요. 애플커피라고도 불리고 성수동에 국내 최초로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기사로 얼마 전에 만나본 것 같아요. 역시 많은 분들이 맞춰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힌트로 나갔기 때문이죠. 정답 공개하도록 할게요. 정답은 바로 블루보틀이었습니다. 92%의 정답률 보여주셨어요. 오늘의 힌트로 애플커피하고 파랑색 하트에다가 커피 모양까지 이렇게 떠먹여 드렸습니다. 커피계 애플이라고도 불리는 이 미국 커피 브랜드 블루보틀은요. 지난주 성수동에 이 국내 최초 1호점이 오픈을 해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제가 본 기사는 굉장히 줄이 길어서 한참을 기다려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셨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줄이 좀 줄어들 시간대쯤에 제가 한번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저도 아직 어디서도 맛보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번 맛봐 봐야겠습니다. 네, 잼라 귀신님께서 잼송이 진행 실력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네. 귀염둥이 음표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잼송이가 춤을 춥니다. 잼라 귀신님 제가 또 천잼 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요. 잼라이브를 너무나 사랑해주시는 잼러분이 출제해주신 문제예요. 이메일 nankeybo82@gmail.com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문제일까요? 5번 문제 주세요. 기존 음반의 연주 음원을 그대로 따서 쓰는 음악 기법은 MR, MIDI, 샘플링. 기존 음반의 연주 음원을 그대로 따서 쓰는 음악 기법입니다. 이 중에 MR도 들어본 것 같고 미디도 들어본 것 같고 샘플링도 들어본 것 같은데 푸6191님께서 언니 화려한 버섯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화려한 버섯이 뭘까요? 화려한 버섯이 뭘지 네, 정답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샘플링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기존 팝 클래식 음반의 연주 음원을 그대로 따서 쓰는 음악 기법인데요.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위너 송민호 씨의 안악내라는 노래는요. 소양강 처녀를 샘플링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좀 알겠죠? 샘플링이 뭔지. 82%의 정답률 보여주셨고요. 혹시나 이번 문제에서 안타깝게 탈락을 하셨더라도 매 문제마다 맞추시면 200잼씩 쌓으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잼송이와 함께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 함께 우리 그럼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주세요. 한양 4대 문 중 서쪽에 해당하는 문은 도니문, 숙정문, 숭례문. 한양에 4대 문이 있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이렇게 있는데 4대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서쪽에 해당하는 이 서대문을 또 다른 말로 어떤 말이라고 할까요? 도니문, 숙정문, 숭례문. 티끌모아 티끌님께서 화려한 버섯은 독버섯이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독버섯인가요?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도니문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틀리셨네요. 67%의 정답률 보여주셨어요. 이 도니문은요. 서울 성곽 4대문 중에 서쪽에 있는 문으로 서대문의 또 다른 말로 도니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잼송이도 사실 살짝 헷갈렸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보기를 해설해드리면 숙정문은 서울 성곽을 이루는 4대문 중 북쪽에 있는 문이었고요. 숭례문은 국보 1호로 많이 알고 계시죠? 서울 도성의 남쪽 정문, 이 남대문, 숭례문이었습니다. 67%의 정답률 조금 아쉬운 정답률이긴 한데 그래도 우린 잼을 계속 함께 쌓을 수 있으니까요. 다 함께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주세요. 펩시콜라의 로고는 한국 관광을 왔던 창업주가 태극기를 보고 영감받아 만들었다. OX 퀴즈입니다. 이 OX 퀴즈가 은근히 심리전을 요하거든요. 이 펩시콜라의 로고는 한국 관광을 하던 창업주가 태극기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을까요? 아닐까요? OX 어떤 걸지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맞습니다. 69%의 정답률로 OX 퀴즈 중에서는 조금 낮은 정답률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지금과 같은 태극 무늬를 담고 있는 펩시 로고는요. 1941년 이후부터 사용을 했는데요. 이 펩시 로고는 우리나라의 태극 문양을 본따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음양을 상징하는 동양의 태극 무늬를 착안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잼을 함께 쌓으면 되니까요. 다 함께 8번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주세요. 미국 플로리다주는 목요일 저녁 6시부터 11시 59분까지 공공장소에서 이것을 금지한다. 사진 촬영 후 SNS 업로드, 이성과의 스킨십, 패스트푸드 섭취, 방귀 뀌는 것. 이 보기 중에 어떤 것을 금지해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과연 이 플로리다주에서 어떤 것을 금지할지 잼러분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세요? 저는 몰랐거든요. 네. 밍님께서 오늘 문제 다 틀렸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날이 있으면 저런 날도 있는 거죠. 네, 8번 문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방귀 뀌는 것이었어요.
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요, 공기 오염을 줄이자는 취지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 59분까지 방귀 뀌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조금 낮은 정답률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상식 쌓아가시는 거니까요. 많이 틀리셨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유링님께서 방귀는 뭔 죄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 생리현상 어떻게 참으라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공기 오염을 줄이자는 취지니까요. 우리 또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혜님께서 속 썩는다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속 썩죠. 공기 오염은 막지만 속은 썩죠. 아이고. 네. 어떤 님께 막 지금 아주 채팅창에서 생리 현상인데 어떡하냐. 잼송이가 플로리다주는 아니니까 뭐 잼송이 어쩔 수 없고. 잠시 채팅창 보고 갈까요? 김범선님께서 만약에 끼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님께서 나도 우승하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진님, 혹시 오늘은 우승 못하시더라도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잼라이브와 함께 하시다 보면 언젠가 웃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주세요. 범죄를 사전에 예측해서 막아내거나 범죄자를 처벌하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은 섀도우 크라임, 프리 크라임, 마이너 크라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 범죄를 사전에 예측해서 막아내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 최첨단 치안 시스템. 다 크라임인데 섀도우 크라임, 프리 크라임, 마이너 크라임 중에 어떤 걸지 정답 골라주시면 돼요. 정답은요. 오리가 떨어졌습니다. 오리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프리 크라임이었습니다. 오리가 떨어졌는데 9번 문제는 우리가 오리를 만났는데 프리 크라임은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사건을 예측해서 범죄자를 단죄하는 그런 최첨단 치안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보기는 좀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9번 문제, 역시 9번 문제다운 조금 난이도를 보여준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또 오늘의 상금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저는 요즘 잼라이브를 풀다 보면 이럴 때 저는 약간 희열을 느껴요. 이럴 때 내가 살아있을 때 희열을 느끼고 이럴 때 내가 떨어지면 상금이 과연 얼마일까 한번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잼라이브에 남아있거든요. 네, 기대가 됩니다. 퐁동 퀴즈 프로님께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해주셨는데 저 이거 알아요. 17년 전 영화라는 사실. 네, 17년 전 영화. 네, 기억하고 계신 거 보니까 좀 나이대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다 함께 그럼 파이널 라운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네, 오늘의 상금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10번 문제는 또 어떤 문제일지 기대가 되죠. 10번 문제는 역시나 잼라이브를 사랑하시는 잼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제인데요. 페이스북 아이디 박효열님께서 출제해주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10번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주세요.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가 받는 이 메달에 새겨진 사람은 유클리드,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노벨상이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인데 그중에서 이 수학의 노벨상 필즈상 수상자가 받는 이 메달에 새겨진 사람, 그 사람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겠죠. 10번 문제 또한 난이도가 상당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0번 문제 정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정답은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쉬운 정답률 46%의 정답률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수여되는 필즈상 메달 앞면에는요.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 초상이 있고요. 뒷면에는 라틴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와, 굉장히 오늘 상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잼송이 기대가 됩니다.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 우리 마지막 퀴즈까지 이렇게 함께 풀어주신 잼러분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된 10개의 퀴즈를 모두 마친 위너분들과 또 만원의 행운의 주인공까지 잼송이가 소개합니다. 오늘 1625명의 우승자가 있는 가운데 쭈미님, 넬롱님, 댕댕이서리님, 서윤우진님, 수익님, 포키님, 스윗발레님, 코코볼 냠냠님, 아이잼나님, 황님 만원 축하드립니다. 와, 우리 다 같이 축하합시다. 축하하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의 상금은 와 3,034원이에요. 진짜 부럽다. 와 3,034원 대박. 근래에 본 상금 중에 정말 굉장히 높은 상금인 것 같은데
3,000원, 그럼 10,000원까지 당첨되신 분들은 13,034원이에요? 와, 진짜. 고고베베님께서 방기만 아니었어도 3,000원 벌었는데 춘향이 한유님께서 상금 높네라고 해주셨네요. 아, 진짜 부럽다. 고고베베님, 제가 1,000잼 드릴게요. 방귀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축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우리 신나게 잼라이브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잼라이브는 매일매일 열려 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잼송이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잼송이가 격려와 축하의 박수 드립니다. 잼송이의 기운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목요일 밤인데 이제 조금만 버티면 주말이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잼송이 에너르기 파라고 하나요? 파 드립니다. 그럼 내일은 KBS ETV 꿀잼 퀴즈방으로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뵐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찾아와 주세요. 잼러들 꿈에서 만나요. 잼녕!